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구평 대비 7주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리는 특별한 무료 특강 이야기 그리고 스팟 개강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평 대비 7주 전략. 야, 벌써 구평 대비를 이야기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다. 우리는 항상 수험생활 중 주어지는 이벤트를 빌미로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그게 티모르세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겨울에 에센스 기출백선 50선 강의할 때 3평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3평 대비 천우신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수능에 딱 맞는 결의 문항들을 만들어서 물론 3평에 적중을 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도 들어있었지만 3평 대비 천우신조도 열심히 만들어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물학평 엄청 중요해. 이 첫 시험을 부딪혀서 잘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 시험을 준비하고 겪는 태도가 그게 바로 6평, 9평 수능에 대한 태도가 될 거기 때문에 3평 엄청 중요해 라고 마치 3평이 6평인 듯 열심히 준비했었고 그 바로 직후 6평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10주 전략, 9주 전략, 7주 전략, 5주 전략, 6평을 되게 열심히 그래서 아무 강의에서는 6평 대비 매일 캐스트를 찍고 매일 아무 강의를 올리는 10콕, 6딱 10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6평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컨텐츠 준비부터 강의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캐스트까지 진짜 열심히 6평이 수능인 듯 6평 끝나고 나서 6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까지 6평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우리는 9평 수능으로 연결해야 돼 라고 6평 분석서에서 6평 문항과 유사한 기출 우리의 엔제까지 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시켰어. 그래서 그 힘으로 7월 학평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 6평을 전후해서 선생님이 6평 대응 분석서,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그걸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 이게 몇 년 동안 현장 친구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놓은 행사야. 6평 전후, 6평 이후 분석에 대한 마지막 스페셜 에디션에 대한 해설까지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엄청나게 올려놨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험 생활에 우리가 겪는 3월, 6월 사실 이 결과들로 대학 가는 거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이벤트로 난리 치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그걸 빌미로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빌미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6평 대비를 하다 보니까 수능 대비가 됐고 6평 대비로 6평 성적 잘 받으려고 미친듯이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성적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실력으로 향상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이벤트를 계기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신 대비까지 열심히 하라 그랬어. 수특 분석, 내신을 빌미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9평이야. 렛츠고 어디로? 9평으로. 9평 7주 전략 러프하게 짜드릴 테니까 이 기존 수강생과 신규생 기준으로 두 판으로 보여줄 거야. 먼저 우리 티모르세부터 그리고 신규생 어떻게 7주간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계속 캐스트로 선생님을 눈팅만 하다가 아 진짜 오르세 커리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좋은 건 QA를 통해서 우리 조교님들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스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정해 줄게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6평에 취해 있으면 안 돼. 6평 적중, 6평 성적 잘 받았음 또는 6평에서 나는 생각보다 못 봤어. 뭐 이런 감정들에 취해 있으면 안 돼. 딱 끊어내고 지금부터 9평이야. 9평이 수능인 듯. 9평 뒤에 세상 없어. 나는 9평이 수능인 듯 달려갈 거야. 이런 마인드로 한번 다시 시작. 렛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생 7주 전략은 다음 표와 같다. 정말 보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힐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이니까 러프하게 7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되는지 잡아볼게요. 기존 수강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의 컨택트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준킬러 스팟까지
요 부분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기출 15230 완강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기출 15230으로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준킬러 킬러 기출로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스쳐가게끔 총정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공통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현장에서 듣는 느낌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수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 마지막으로 기출 총정리 기출 15230으로 하시면 되고, 누적 복습은 당연히 해야죠. 2회독, 3회독 공부했다면 마지막으로 읽어주는 누적 복습해야지. 읽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맞아. 요 개념 중요해. 이건 뭐지?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 라는 부분은 반드시 강의로 다시 확인하시고, BQ에서 요렇게 푸는 거였어. 파이널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조건과 문제풀이가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풀어보시고 강의로 확인하시고, 또는 요 파이널 문제 하나 남겨놨네? 그거 남겨놓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시고 해서 누적 복습 또는 완벽한 끝매점 해주면 돼요. 1주차에서 7주차까지 다음 순서에 맞게끔 누적 복습 해주시면서 동시에 길게 끌고 가는 지금 개강해서 9평 전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 공통은 7월 24일 개강할 거고 8월 20일쯤 완강할 거야. 썸머 특강으로 러셀 대치에서 공통은 4주간 주 2회씩 촬영할 거야. 현장으로 진행할 거야. 그래서 그대로 바로 다음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고, 선택 과목 미적분은 분당 러셀 분당에서 지금 개강해서 아마 스팟은 맛보기로 강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8주간 매주 1회씩 정규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9평 전까지 공통, 미적, 그리고 확통은 스튜디오로, 선생님이 매주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촬영을 할 거고, 이렇게 공통, 미적, 확통까지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이 완강이 될 거기 때문에 업로드 순서에 맞춰서 구체적인 업로드 일정은 QA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강의하고 거의 큰 지연 없이 업로드가 될 테니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로 9평 대비를 업로드 속도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면 되고, 이게 개념 에센스를 겨울에 했었다면 겨울에 개념 에센스가 약 8주간 계속 업로드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일정한 강의로 제공이 되었다면, 시즌3는 개념 에센스에서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엔제인 울트라 캡숑, 한 단원 모든 개념과 접근이 스쳐가는데 전부 우리의 영혼이 가득 담긴 엔제라는 거. 그래서 울캡숑으로 8주간 모든 단원을 우리의 엔제로 기존의 기출과 같은 주제도,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신유형 주제도 모두 겪어볼 수 있다. 8주간 쭉 따라오시면 되고, 시즌2에 준스팟을 했다면 시즌3는 주요 구문항인 스팟 넘버 9을 해주시면 돼요. 4회분 해서 9평 전까지 완강이 될 텐데, 이 4회분과 내가 아직도 안 하고 남겨놓은 준스팟 시즌2를 같이 하겠다. 이것도 추천. 다 했다면 이 둘을 누적 복습하면서 넘버 9을 차례로 해주시면 되는데, 난 준스팟 시즌2를 아직 안 했어. 또는 준스팟 1, 2를 안 했어. 라면, 그렇다면 준스팟 시즌 1, 2의 스팟 넘버 9 시즌 1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해요. 또는 요렇게 정말 3개를 하기 힘들다? 그러면 요렇게 2개를 추천해. 하루는 준스팟, 하루는 넘버 9. 하루는 준스팟, 하루는 넘버 9. 하프 모의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을 집중 반복 훈련하는 거야. 풀 모의고사랑은 다른 느낌이야. 비킬러를 풀면서 집중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에 완전 초집중, 그리고 반복 훈련, 모래주머니, 모래포대 효과. 그래서 실제 구평 수능에서는 주요 구문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게 준킬러 스팟과 스팟 넘버 9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평 전에는 미뤄놨던 하프 모의라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1등급 만점을 만들어줄 마지막 극복 프로젝트. 이 두 개를 꼭 하셔라. 그리고 미적의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천재이루. 요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천재이루를 통해서 미적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구평 대비로 4회차가 나갈 거야. 지금 별표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강의들이에요. 그리고 개강되는 강의들이고, 그래서 별표한 것들을 신규 강좌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누적 복습으로. 선생님, 제가 아직 컨택트를 안 했어요 라면, 그러면 컨택트를 먼저 하시고, 안 했다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울트라 캡숑은 구평 이후 마지막으로 쫙 풀어보는 엔제로서 사용하셔도 된다. 요게 기존 수강생들에게 내리는 처방이고, 신규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 강의의 시그니처는 개념 에센스야.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개념 에센스를 시그니처 버전으로, 베스트 강좌인 그 기본 버전으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거야. 근데 내가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은 3등급 아래, 이하다. 그러면 기본 개념 에센스를 3주 동안 한번 바닥까지 파보세요. 그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근데 내가 그래도 개념을 어느 정도는 했어 라는 자신감이 좀 있다면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개념 에센스 4N이라는 수원수2 미적에 대해서는 N수생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 에센스 4N, 수원수2 합쳐서 약 30강, 미적 합쳐서 약 25강 전후 정도로 조금 난이도 있게 압축적으로 단 빠짐없이 총정리할 수 있는 개념 에센스. 저 안에는 개념이 반, 문제풀이가 반 들어있고 기본 개념 에센스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념을 배워서 그 개념으로 B킬러, 준킬러, 킬러까지 같은 관점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은 개념 에센스지만 그 안에 B킬러, 준킬러, 킬러까지 다 들어있어. 그래서 50%는 개념, 50%는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론에 대한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뭘 선택하든 3주 안에 끝내버려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여름방학이 기회거든요. 3주 안에 끝내버리고, 그리고 2주 동안 누적 복습하시고 2회도까지는 빠르게라도 강의를 다시 듣는 걸 추천해요. 근데 구평 전에 다시 강의를 듣기가 어렵다. 그럼 구평 끝나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듣는 2회독을 하셔도 돼. 어쨌든 읽기를 통해서라도 누적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보기 전 마지막으로는 개념을 압축 정리하고 있는 10days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한다. 이걸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은 시험 대비용으로 개념 압축 정리용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나는 개념 에센스 1회독 한 것을 쭉 이어서 2회독으로 4주간 보내겠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필수, 그 다음 누적 복습은 선택.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는 선택. 근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개념을 좀 더 압축적으로 한 판에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것은 뭘로 하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 필수,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필수로 3주간 끝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질적인 뭔가를 이게 개념 때문이었다고? 라는 의문을 갖고 있겠지만 그 의문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틀리진 않겠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꿔줄 거야, 이 강좌가. 그리고 기출 분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기출 1호, 2, 30이 있어요.
가장 기출을 디테일하게 모든 라인을 한 번씩 다 겪어보게끔 종류별로 조금 더 넓게 잡은 게 기출 100선 50선인데 지금 9편까지는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기출 15, 2, 30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개념 에센스나 개념 에센스 4N을 3주 동안 완전히 끝내고 기출 15, 2, 30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 뒤로 빼놨냐면 평가원 직전에는 평가원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 기출 15, 2, 30을 이쯤에도 상관없지만 마지막 뒤로 몰아놨어요. 별표. 요거보다는 일단 이거. 9편 끝나고 나서 기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기출 100선 50선 합쳐봐야 150문항인데 이 150문항 안에 기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건 다 들어있기 때문에 9평에서 수능 사이에 마지막으로 기출을 한번 쫙 풀어보겠다 하면 기출 100선 50선 사용해도 되니까. 그리고 저 기출 100선 50선은 각각의 기출을 한 라인에 줄을 세운다면 그렇다면 그중 제일 중요한 핵심 문항 하나씩을 뽑아서 라인업을 해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풀었다면 2배속으로라도 좋으니 반드시 해설 강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기출이 이제 수능에 나오진 않을 거야. 저 기출을 그대로 같은 출제 의도로 본질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지만 포장지는 매우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라고 알아보려면 저 기출 150문항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 다른 문제가 다 같은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들은 풀었으면 꼭 강의를 듣고 확인해야 된다. 아마 수강평을 봐도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만 찐이다. 진짜 강의까지 듣고 나면 새로운 눈이 생긴다. 이런 수강평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일단은 기출 15, 2, 30으로 9평 대비하는 걸 추천해요. 이 안에도 고난도 문항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도록 라인업을 해놨어. 우리 팀으로서 애들은 효율성이 뭔지를 아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강좌 수가 적은데, 강의 수가 적은데, 문항 수가 많지 않은데, 이 한 문제로 5문제, 10문제를 커버하네. 우리의 N제도 마찬가지. 이 한 문제가 5문제, 10문제를 푼 것과 같은 효과를 줘. 와, 이렇게 문항을 제작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라인업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공부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볼륨이 적어도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컨택트와 울트라 캡션 둘 다 하면 좋아. 너 둘 다 하면 좋은데 처음 4주는 컨택트 하시고 그 다음 4주는 울트라 캡션, 3주는 울트라 캡션 하면 되는데 컨택트를 하다가 이것이 좀 길어졌다. 그러면 9평까지는 컨택트 하시고 9평 이후에 울트라 캡션 해도 상관없어. 컨택트에 들어있는 문항들은 컨택트란 강의는 개념 기출 N제를 묶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핵심 테마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한 우리의 N제 해설하고 이게 사실은 기존 기출에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분석을 해주는데 N제 중 우리의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야. 한 단원에 한 문제씩 X10이라는 문항이 들어있는데 그 문항들은 킬러 문항 혹은 킬러를 넘어서는 문항들도 있어. 그 정도 난이도인 문항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려워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지연되면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대충 공부한다. 그럼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 그래서 끝까지 해내야 돼. 그게 중요해. 그래서 컨택트를 끝까지 우리 6평 시험 본 수강평 보면 컨택트가 그대로 나와 있어. 컨택트에서 출제된 것 같아 라는 얘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컨택트를 그냥 9평까지 쭉 이어서 해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난 좀 해. 그래서 컨택트가 이 안에 끝났어. 그러면 울트라 캡션까지 하시면 되고 또는 3주 안에 이것들을 끝내느라 컨택트까지 병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얘들을 3주까지 딱 하고 컨택트를 그 다음으로 남은 3주간 4주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앞쪽을 개념 에센스로 뒤쪽을 후반부를 컨택트로 구성해도 돼. 근데 그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얘기하냐면 본인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의 본인의 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요 이상적인 표에 나온 모든 걸 다 해내는 이 속도는 1, 2등급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3, 4등급 또는 그 이하 등급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이것저것 막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구평을 보게 되면 제대로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성적이 1도 안 움직일 수도 있어. 제대로 끝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표 그대로 아마 1, 2등급들은 진행할 수 있을 텐데 하다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QA를 통해서 조교님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 커리로 어떻게 성적을 냈는지 그 경험이 풍부한 조교들이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계획을 짜줄 거예요. 그렇게 한번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표를 받아보시고 일단은 러프하게 이러하다. 준스팟과 스팟 넘버 9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준킬러를 먼저 극복하고 킬러까지 포함된 주요 구문항을 극복하라는 건데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루는 준스팟, 하루는 스팟 넘버 9. 하루는 준스팟, 하루는 킬러까지 포함된 스팟 넘버 9. 이렇게 지그재그로 재밌게 공부하셔도 된다라는 것. 스팟 넘버 9이 어떤 모의고사인지는 OT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맛보기 강의도 열려 있으니까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스팟 넘버 9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안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회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맛보기 강의를 보시면 내가 9문제 중에 9개를 다 틀렸다 할지라도 또는 9문제 중에 9문제를 다 맞췄다 할지라도 그 강의를 통해서 킬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늘 나오는 그 주제들, 그게 진짜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기존 기출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이 강의에서 1등급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나 요거 할 수 있겠다.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점까지 무난히 받게 하는 우리의 마지막 하프모의 초고난도 문항까지 포함을 할 하프모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천재들이 머리와 가슴을 담아서 영혼을 탈탈 털어넣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네, 갑자기 캐스트 촬영하는데 조교님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와요? 뭐요? 그게 뭔데요? 그걸 보여달라고요? 이리 주세요. 조관옥님이 또 이렇게 또 한번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예. 요거를 보여드리라고. 예, 알겠어요. 일단 할 얘기다 하고. 자, 어쨌든 그러하고. 그래서 3평 대비 6평 대비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이러한 모의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 결에 딱 맞고 합리적으로 쉽고 조금 어렵고 많이 어렵고 전부 평가원적으로 평가원 문항을 이렇게 지능적으로 더 끌고 들어갈 수 있나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런 천우신조, 특히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요거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꼭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올해의 평가원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깊이 있게 읽고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4회분 9평 대비로 나오니까 이용해 보시고, 선생님을 캐스트로만 보다가 또는 오르세 많이 들었는데 개념 에센스를 시작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밀려온 분들은 이제 더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센스 봐서 진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거야. 100% 하게 될 거야. 9평 끝나고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에센스를 보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전날에 보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료 공개 특강. 자,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벌리고 있는데 오메가 블루 모의고사를 3회, 4회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6회는 하다 이제 현장에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언제? 7월 21일 월요일 저녁 6시 반. 어디서? 러셀 대치에서. 대상은 아무나 오세요. 오메가 블루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당일날 와서 풀고 해설을 들으시면 되고,
미리 푸신 분들은 7시 30분까지 입시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메가 블루라 15230이 없는 27문항 모의고사고, 그래서 약 1시간 정도면 풀 수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주나요? 어쨌든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러셀 대치 학원으로 주세요라고 실장님이 이렇게 무료 공개 특강 이야기를 캐스트에 넣게끔 해주셨고, 지금 요거를 보여주라고요? 요거를 아래 노란색 글씨를 저한테 보여주라고요. 이게 그 러셀 대치 홈피에 올라가 있는 배너인 것 같아요. 수학 오르세티 오메가 6회차 해설 강의. 예, 아래쪽에 노란 글씨가 약은 약사에게, 모의고사 해설은 오르세에게. 수험생이라면 한 번은 들어야 할 명품 모의고사 해설. 그렇죠. 선생님이 해설을 했다 하면 기출 해설은 선생님 거 봐요,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저번에 전대실무라는 우리 모의고사가 아닌 모의고사 해설을 했었어요. 근데 소문이 착 났더라고요. 오르세 해설이 제일 좋아, 이렇게. 그리고 이 블루 모의고사, 오메가 블루도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회차, 4회차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이게 평가원이라면 이렇게 출제됐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3회 해설, 우리 첫 번째 했던 라이브 해설은 그 자체가 본인이 찍고 싶은 좌표다라는 글이 올라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설 자체가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은 문제를 해설하는 것도, 그 출제 의도에 맞게 잘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제작된 문제를 우리의 의도에 맞게 해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 문항을 그동안 가르쳤던 똑같은 워딩으로 일관된 접근으로 해설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간혹은 문제가 조금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평가원적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오메가 문항들을 선생님이 아직 다 풀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진 않았기 때문에 100% 분석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그 해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야, 여기 와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공개 특강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좋은 공부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모의고사 해설은 오르세에게. 됐나요? 요거?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가 준비한 PPT고, 이 스팟 넘버 9이라는 모의고사를 만들고 1회를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야, 이 스팟 넘버 9은 진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겠구나. 단, 잘 풀고, 잘 참고, 잘 버티고, 끝까지 체화시키는 사람들은 100점도 어렵지 않게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스팟 넘버 9 OT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탈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각류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탈피.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과정. 그 탈피의 과정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탈피를 할 때 겪는 고통이. 그래서 탈피의 과정 동안 이렇게 죽어버리는 갑각류가 하는 게 탈피인데, 실제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건 갑각류 얘기고, 우리에게 스팟 넘버 9이, 이거 위험한 얘기다, 그지? 스팟 넘버 9 따라오다가, 네. 그냥 놔버리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약은 약사에게, 해설은 오르세에게, 또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을 확 끌고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 스팟 넘버 9을 준비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탈피의 과정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브레인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그 그릇이 깨져서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그 새로운 그릇에 적응이 돼서 막 날아다니면서 문제를 풀다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그릇에 부딪히고 그렇게 여러 번의 탈피를 하게 하는 게 이 스팟 넘버 9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존경하는 피겨 선수 김연아 씨의 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몇 년 전에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그래서 오늘 스팟을 개강하고 탈피 이야기를 하면서 OT에서 이 글이 생각이 나서 선생님이 약간 중략을 한 글인데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이 그 훈련을 받는 20대 초반의 선수가 썼다고 하기에는 놀라운 글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몸이 느끼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한계에 또 부딪히고 또 극복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브레인이 겪는 한계에 부딪히고 극복하고 부딪히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과 비슷한 것들을 겪었겠구나. 어떤 분야든 결국은 수련에 가는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겪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질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또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딱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죠. 난 여기까지야 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충분해. 여기까지면 충분해. 우리가 주로 8, 90%를 해나갈 때 느끼는 감정이야.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게 여러분들을 쭉 끌고 가다 보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터지기 직전인데 그 터지기 직전까지 버티다 그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의 시험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터지겠어. 정말 성적이 해도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정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직전이야, 직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터져 올라가 라는 이쯤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 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실력은 상당히 달라졌는데 결과를 꺼내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여기서 이만큼 전진하는 그 고통보다 여기서 조금 한 발 전진하는 고통이 사실 굉장히 훨씬 더 센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간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10발은 잘 나가는데 여기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게 딱 요 얘기 같아. 중략을 하고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그 한 발을 남겨놓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았던 그동안 밀어놨던 문제들이 한 방에 착착착착 풀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정말 말 그대로 일순간에 확 나타나. 이게 쭉 올라가는 1차 함수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버티다 보면 일순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마지막 1도인 것 같아. 그게 마지막 한 걸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게 그 마지막 한 발에 탁 걸려 있어. 그래서 버티세요. 우리 스팟 넘버 9도 또는 우리의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버티는 그 순간순간에 늘 마지막 1도가 존재할 거야. 어떤 것에도 그 마지막 1도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가 있을 거야. 고로 버티라는 거. 스팟 넘버 9을 하다 보면 한계를 부딪힐 수도 있어. 그때 버텨야 돼요.
잘 버틸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로 끌고 올라가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다고. 온몸을 잡고 끌고 올려다 놓을게요. 자, 이번 주부터 다시 구평을 위한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후회하지 않게 미련을 남기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